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서울 청계천 한복판. 수달 촬영에 집중하던 프랑스 여기자가 갑자기 입을 막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손에 쥔 휴지엔 선명한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죠.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 달려와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자궁암 3기. 수술 받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는데요. 심지어 프랑스에서 날아온 부모님의 눈물 어린 설득에도 수술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그녀의 선택과 진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 사연이 퍼져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취재하러 온 프랑스 기자를 한국이 살려줄 거라 믿으신다면 살려줘. 역시 청계천은 진짜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청계천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 샤를로트, 프랑스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42살이죠. 20년 넘게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고발해왔습니다. 2025년 3월 편집국장 장 류객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 한국에 가서 청계천 수다를 좀 파봐. 조작 냄새가 난다. 그는 인터넷 기사 몇 장을 제 메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수달이 산다니? 말이 되나? 관광객 끌어모으려는 쇼 아니겠어? 저 역시 의심했습니다. 파리에서 청계천 영상들을 보니 너무 완벽했거든요. 맑은 물, 헤엄치는 수달, 박수치는 시민들.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조작이야. 저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폭로 다큐멘터리 하나 완성하면 상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허리 아래쪽이 은근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20년간 취재 다니며 몸살 정도야 얼마든지 견뎠거든요. 짐을 끌고 지하철에 올라타면서도 며칠만 버티자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숙소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 아침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3월의 서울은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청계천 모전교 근처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몰려 있더군요. 수달 나왔대. 어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 청계천입니다. 소위 도시 수달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소적인 톤으로 말하며 물가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까만 머리가 물 위로 쑥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두 마리, 새끼들이었습니다. 물장구 치며 노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진짜네?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확대해서 봐도 조작 같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더니 순간 입안이 짠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바닥에 빨간 피가 묻어 나왔어요. 저는 멍하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피가 계속 나왔어요. 뜨거운 액체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과로인가 봐요. 카메라를 끄고 물가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걷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피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번엔 양이 많았어요. 바닥에 빨간 얼룩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시야가 흐릿해졌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구급차 불러요. 빨리.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청계천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졸졸졸. 맑고 투명한 소리였어요. 수달들이 아직도 물속에서 놀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깨어보니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삐삐삐 하는 기계 소리,
그리고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들. 혈압 저하, 수혈 준비. 응급구조사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어로 물어봤습니다. 우 알롱 누. 그러자 젊은 응급구조사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대답해줬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달리는 내내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길을 뚫어주고 다른 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파리에서는 구급차가 막혀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0분이면 병원 도착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지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다는 뜻이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기존에 앓고 계신 병이 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놀랍게도 통역사가 함께 있었어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여성이 제 옆에서 통역을 해주더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청계천 수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히러 왔는데 이게 뭐야? 아이러니했어요. 남의 거짓말을 파헤치러 왔다가 제 몸의 진실과 마주하게 됐으니까요. 간호사가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그녀의 손길이 어머니처럼 따뜻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병원에서 제가 얼마나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될지를요. 청계천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그 순간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운 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기계들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형광 등 불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김수연 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의사였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통역사가 옆에 앉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 씨, 김 교수님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표정만 봐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자궁암 3기입니다. 통역사가 제게 설명해줬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3기. 그게 뭔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70% 정도 됩니다. 다만,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궁 전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자궁을 없앤다고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있지만 3기 단계에서는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벽을 바라봤어요. 하얀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벽처럼 제 마음도 비어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김 교수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해요.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하고 일상적인데 저만 이 이상한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선우라고 합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다큐멘터리 감독이요? 저는 놀랐어요. 왜 감독이 병원에 왔을까요? 청계천 수달 다큐를 만들고 있어요. 우연히 샤를로트 씨가 쓰러지신 걸 봤거든요. 박선우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많이 걱정했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 저를 걱정한다니요. 왜? 절 걱정하세요? 저흰 모르는 사이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수달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요. 박선우 씨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자궁암 3기라는 것,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받기 싫다는 것까지 다 털어놨어요. 왜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무서우시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를 암으로 잃어서 알아요. 하지만 여기 의료진들은 정말 훌륭해요. 믿고 맡겨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궁을 떼어낸다고요? 제가 울먹였어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도 아니고. 샤를로트 씨, 박선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살아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저녁 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이순희 간호사라고 하더군요. 5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입맛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드셔야죠. 수술 받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해요. 이 간호사가 말했어요. 혹시 가족분들에게 연락하셨나요? 아직이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가족이에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힘들 때는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죠. 간호사가 제 이불을 정리해주면서 말했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이,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엄마, 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6살인데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됐어요. 뭐? 얼마나 아픈데? 어디서? 어머니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암이에요. 자궁암 3기래요.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수술 받으라는데 자궁을 없애래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딸이. 엄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기다려, 마리. 엄마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갈게. 혼자 두지 않을게. 어머니가 말했어요. 꼭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청계천 수달을 조작이라고 믿고 왔는데 정작 제 몸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들 중에도 저처럼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저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문득 박선우 씨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살아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달도 못 찍고, 다큐도 못 만들고, 엄마도 못 보고.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자궁을 잃는다는 게,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어요.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엄마와 여동생 소피가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70이 넘으셨는데도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엄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마리, 내 딸.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엄마 품에서 나는 라벤더 향수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고향의 냄새였어요. 소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진작 말하지 그랬어. 38살인 소피는 저보다 강해 보였지만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제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 무슨 걱정을 끼친다는 거니. 엄마가 제 볼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수술 받아야 한다면서. 언제? 내일 모레요. 하지만 아직 결정 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와 소피가 동시에 멈칫했어요. 뭐? 아직 결정 못했다고? 소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궁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제가 울먹였어요. 결혼도 못했고 아이도 없는데.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마리야, 자궁이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여자를 만드는 거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해. 엄마 말이 맞아. 언니. 소피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언니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엄마는 어떻게 해? 그때 제 노트북에서 화상통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편집국장 장리기였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리,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어. 장리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 좀 아파요. 제가 말했어요. 아프다고? 뭐가? 그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혹시 청계천 수달 조작 증거 찾다가 누군가한테 협박받은 건 아니지? 아니요. 암이에요. 자궁암. 제가 힘없이 말했어요. 장리기 잠깐 멈칫하더니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큐는 언제 완성해서 보내줄 건데?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국장님, 제가 암이라고 했잖아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런데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리기 담배를 빼물며 말했어요. 마리, 너 지금 한국에 있잖아. 한국 병원 믿지 마. 거기는 연출의 나라야. 수달도 가짜. 병원도 쇼일 가능성이 높아. 소피가 화가 난 표정으로 화면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내 언니가 죽어가는데 일 얘기를 해? 누구야 그 여자? 마리, 너 지금 정신 차려. 한국 놈들한테 세뇌당하고 있는 거야. 장리기 비웃었어요. 청계천 수달이 진짜일 리 없잖아. 다큐 빨리 완성해서 보내. 조작 증거 찾아서. 국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긴 뭘 죽어. 한국 병원들이 겁주는 거야. 돈 벌려고. 장리기 웃었어요. 마리, 너 20년 넘게 기자했잖아. 이런 거에 속으면 어떡해? 엄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셨어요. 통화 끊어. 마리야. 저런 인간과 얘기할 필요 없어. 잠깐, 마리. 장리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기자로 남을 건지, 아니면 한국 놈들 말에 속아서 바보가 될 건지. 저는 제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다큐만 완성하면 돼. 프랑스로 돌아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 왜 굳이 한국에서 수술 받으려고 해? 장리기 계속 말했어요. 거기서 수술 받으면 너도 그들 홍보 영상에 나오게 될 거야. 한국 의료 홍보 영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병원이 저를 홍보에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마리, 넌 기자야. 진실을 찾는 게 내 일이야. 장리기 말했어요. 한국 의료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치료받으러 가겠어? 소피가 참다 못해 노트북을 덮어버렸어요. 언니, 저런 미친놈 말 듣지 마.
하지만 장 릭의 말이 제 마음속에 의혹을 심어놨어요. 정말 한국 병원을 믿어도 될까요? 정말 수달이 진짜일까요? 모든 게 연출된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엄마와 소피는 제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리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지지할게. 하지만 제발, 살겠다고 말해줘. 엄마.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큐를 위해 죽을 건가. 살아야 찍을 수 있지 않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소피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언니, 그 편집국장 말은 잊어버려. 저 사람은 언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 하지만 의혹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게 쇼일까요? 수달도, 병원도, 의료진의 친절함도. 그때 간호사실에서 이순희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일 검사 받으셔야 하는데 좀 쉬셔야 해요. 간호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병원에서 환자들을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순희 간호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홍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혹시 한국 의료 홍보를 위해서. 제 말이 꼬리를 물었어요. 간호사가 잠깐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샤를로트 씨, 병원에 쇼가 있다면 당신 생명을 살릴 리도 없었겠죠. 그녀가 창문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모니터 좀 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병실 벽에 걸린 모니터에서 청계천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수달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 수달들이 쇼라고 생각하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수달이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관객도 별로 없는데 말이에요. 저 수달이 살아남은 건 청계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병원이 필요하고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정말 살고 싶은 건가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 릭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연출의 나라다. 모든 게 쇼다. 홍보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간호사의 말도 떠올랐어요. 병원에 쇼가 있다면 당신 생명을 살릴 리도 없었겠죠.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6시에 깨어버렸어요. 엄마와 소피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조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니 이른 아침에 병원은 조용했어요. 간호사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옥상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환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청계천 쪽을 바라봤어요. 새벽이라 그런지 도시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옥상 한쪽에 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청계천 실시간 생중계 화면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수달 가족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선우 씨였습니다. 저도 일찍 와서 촬영 준비하고 있었어요. 못 잤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계속 생각이 나서요. 박선우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뭔 생각을요? 정말 다 진짜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수달도, 병원의 친절함도, 모든 게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그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장 릭과의 화상통화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연출의 나라라는 것, 모든 게 쇼라는 것, 제가 홍보에 이용당할 거라는 것까지요. 박선우 씨는 한참 들은 뒤 말했어요.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도 가짜가 많아요. 연출된 것도 많고 과장된 것도 많죠.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가짜는 아니에요. 박선우 씨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 수달들 보세요. 지금 새벽 6시예요. 관광객도 없고 기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수달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샤를로트 씨, 박선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의심하는 건 기자로서 당연해요. 하지만 의심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요? 제가 물었어요. 생명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샤를로트 씨 생명 말이에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순희 간호사가 나왔어요. 어머, 여기 계셨구나. 찾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가디건을 걸쳐줬어요. 추우니까 이거라도 입으세요. 간호사님,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 저를 홍보에 이용하려는 건 아니죠? 이순희 간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홍보요? 글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 의료가 훌륭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물었어요. 훌륭하긴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간호사들은 쓰러질 때까지 뛰어다녀요. 월급은 적고 환자는 많고. 그게 뭐가 훌륭해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당황했어요. 홍보용 멘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간호사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아픈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아픈 건 다 똑같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진실같이 느껴졌습니다. 샤를로트 씨, 간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선택해야 할 건 한국 의료를 믿을 건지 말 건지가 아니에요. 살 건지 죽을 건지예요. 박선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수달이 진짜든 가짜든 병원이 쇼든 아니든 샤를로트 씨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 속 수달들을 봤어요. 엄마 수달이 새끼를 데리고 물가로 올라왔어요. 새끼 수달이 엄마 등에 올라타서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 수달들도. 제가 중얼거렸어요.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럼요.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에는 서울에 수달이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니까 돌아온 거예요.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조작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샤를로트 씨. 이순희 간호사가 말했어요. 병실로 돌아가세요. 가족분들이 깨어나시면 걱정하실 거예요. 병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요. 진짜든 가짜든 중요한 건 제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마리, 어디 갔었니? 엄마. 저는 엄마 품으로 달려갔어요. 수술 받을게요. 뭐? 엄마가 놀라셨어요. 살고 싶어요. 수술 받을게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마리야, 내 딸. 소피도 깨어나서 우리를 안아줬어요. 언니, 잘 생각했어. 그날 오전 김수연 교수님께 수술 의사를 밝혔어요. 내일 수술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우 씨도 병문안을 왔어요. 샤를로트 씨, 수술 받기로 하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덕분에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가 웃었어요. 샤를로트 씨가 용감했던 거죠.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수달들이 여전히 물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들처럼 살아남고 싶었어요.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수술 전 마지막 밤이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소피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줬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마리야.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가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청계천 수달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따질 시간에 살아갈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들이 일찍 왔어요. 오늘은 금식이니까 물도 드시면 안 돼요. 이순희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빗어주셨어요. 마리아, 무서우면 엄마 생각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엄마.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소피가 끼어들었어요. 언니는 반드시 살아서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프랑스로 같이 돌아갈 거야. 오전 9시 수술실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는데 천장의 형광등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 씨, 괜찮으세요? 마취과 의사가 물어봤어요. 조금 있으면 마취하실 건데 무서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무서워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다정하게 말해줬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수연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 간호사들까지. 모두들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샤를로트 씨, 저희가 꼭 성공시킬게요. 김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믿고 맡겨주세요. 마취 주사를 맞는 순간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청계천에서 놀고 있는 수달들이었어요. 저도 저들처럼 살아서 다시 헤엄칠 수 있을까요? 꿈을 꿨어요. 청계천에서 수달과 함께 수영하는 꿈이었어요. 물이 차갑지 않고 따뜻했어요. 수달 가족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와 같아. 살아남은 거야. 샤를로트 씨, 샤를로트 씨.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니 회복실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옆에서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요? 제가 흐릿한 정신으로 물었어요. 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숨을 쉬어봤어요. 숨이 다시 쉬어졌어요. 답답하던 가슴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숨이 다시 쉬어져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럼요. 이제 건강해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제 이마를 닦아줬어요. 1시간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엄마와 소피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울고 계셨고 소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마리아, 내 딸.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엄마, 저 살았어요. 제가 힘없이 웃었어요. 정말 살았어요. 김수연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수술 정말 잘 됐어요. 암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샤를로트 씨가 용기 있게 결정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오후 박선우 씨가 병문안을 왔어요.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김 교수님이 수술 전날 밤에 쓰신 거래요. 샤를로트 씨가 깨어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펼쳐봤어요. 김 교수님의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샤를로트 씨께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수술이 성공한 것입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살고 싶어 했던 그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살아야 수달도 기록되니까요. 살아있는 당신이 찍은 영상이 가장 진실될 테니까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수술 전날 밤, 김 교수님도 저를 걱정하며 이런 편지를 써주셨다니요. 교수님이,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병원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원장님까지 오셨어요. 수술 잘 받으셨다면서요?
다행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원장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간호사들도 돌아가면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낮에 근무했던 간호사, 밤에 근무할 간호사까지. 모두들 제 회복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순희 간호사가 말했어요. 샤를로트 씨가 용기 있게 수술 받으셔서 우리도 보람 있었어요. 그 밤, 엄마와 소피가 제 침대 옆에 있어줬어요. 엄마가 프랑스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어릴 때 들었던 그 자장가였어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저 정말 살았어요. 그래, 마리아. 새로 태어난 거야.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청계천 쪽으로도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편안히 쉬고 있을까요? 수술 후 이틀째 되던 날, 김 교수님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암 조직이 완전히 제거됐고 다른 곳으로 전이도 없어요. 김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완치예요. 샤를로트 씨. 완치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완전히 나으셨어요. 정말 축하해요. 김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실감이 났어요. 저는 정말 살았어요. 암을 이겼어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와 소피도 울고 있었어요. 박선우 씨도 기뻐해줬어요. 간호사들도 축하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수달이 다시 나타났어요. 축하해. 이제 너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수달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생명을 되찾았어요. 정말로, 진짜로.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활실에서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워줬어요. 조심히, 천천히 하세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어지러우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치 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 수 있었어요. 바닥에 발을 딛는 느낌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어요. 와, 서 있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당연히 서실 수 있어요. 이제 걸어보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해줬어요. 첫 걸음은 떨렸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을 걸었어요. 엄마가 재활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리아, 걷고 있네. 엄마가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어요. 엄마, 봐요. 걸을 수 있어요. 저도 신이 났어요. 이틀 뒤엔 혼자서 화장실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엔 복도 끝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멀리 갈 수 있었어요.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김수연 교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이 정도면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선우 씨도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오늘은 어디까지 걸으셨어요? 간호사실까지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대단해요. 그럼 이제 청계천까지도 걸을 수 있겠네요. 박선우 씨가 웃었어요. 정말요? 청계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퇴원하시면 같이 가요. 수달들이 샤를로트 씨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다시 카메라를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술 후 2주째 되던 날, 퇴원 허가가 나왔어요.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벌써?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회복도 빠르고 상태도 아주 좋아요.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김 교수님이 당부하셨어요. 그날 저녁 간호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샤를로트 씨, 퇴원 축하해요. 이순희 간호사가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샤를로트 씨가 용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말해줬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박선우 씨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제 카메라예요. 샤를로트 씨가 쓰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저희 카메라는 호텔에. 제가 말하다 멈췄어요. 아, 그것도 가져왔어요. 박선우 씨가 웃었어요. 호텔에서 찾아왔어요. 걱정 마세요. 카메라를 손에 잡으니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숙하고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진짜 카메라 들 수 있겠네요.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네.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아요. 제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그럼 오늘 청계천 가실까요? 박선우 씨가 제안했어요. 지금요? 제가 놀랐어요. 네. 오늘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수달들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박선우 씨가 설명했어요. 엄마와 소피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말이 첫 외출인데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소피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니 서울의 공기가 새로웠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청계천이에요. 박선우 씨가 가리켰어요. 청계천이 보였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여기가 제가 쓰러진 곳이에요.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샤를로트 씨가 새로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물가에 다가가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수달 나왔다. 어디. 정말로 수달이 나타났어요. 그때 처음 봤던 바로 그 수달 가족이었어요. 엄마 수달과 새끼 2마리.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렌즈를 통해 수달들을 봤습니다. 이번엔 조작을 찾으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정말 기분 좋게 들렸어요. 수달들이 물장구 치며 노는 모습. 엄마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 새끼들이 서로 장난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이제는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박선우 씨에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진짜였어요. 샤를로트 씨가 의심의 눈으로 봤을 뿐이죠. 박선우 씨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제가 바뀐 거네요. 저는 깨달았어요. 1시간 동안 촬영했어요.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찍었습니다. 수달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영상 나왔을 것 같아요.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네. 이제는 조작이 아니라 기적을 찍을 겁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기적요? 박선우 씨가 궁금해했어요. 청계천의 기적, 한국 의료의 기적,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기적.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장 리객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온 지 3주 만에 처음 받는 그의 전화였어요. 말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장 리기 소리쳤어요. 국장님, 저 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완치됐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술. 진짜 받았어? 미쳤나? 장 리기 놀랐어요. 네, 받았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다큐는 청계천 수달 조작 증거는 찾았어. 장 리기 다시 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청계천에서 노는 수달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님, 조작이 아니에요. 다 진짜예요. 뭐라고? 진짜라고?
장릭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마리, 너 정신이 나갔나? 한국 놈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했구나.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조작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폭로 다큐는 우리가 준비한 기획은 장릭이 화를 냈어요. 저는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수달 가족이 여전히 물가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었어요. 다른 다큐를 만들 거예요. 진실을 담은 다큐를요. 진실? 무슨 진실? 장릭이 비웃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진실이요. 자연이 되살아나는 기적,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 제가 말했어요. 마리, 너 미친 거 확실해. 당장 프랑스로 돌아와. 장릭이 소리쳤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할게요.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박선우 씨가 옆에서 들었나 봐요. 괜찮으세요? 직장 일로 고민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그때 수달들이 더 가까이 나왔어요. 새끼 수달 하나가 물가로 올라와서 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어머, 저거 봐. 옆에서 구경하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 새끼 수달 정말 예쁘네. 진짜 신기해요. 서울 한복판에 수달이 산다니. 젊은 커플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자한테 보여주고 싶네. 할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순수했어요. 조작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탄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청이야, 청이. 한 아주머니가 수달을 부르고 있었어요. 청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저 엄마 수달 이름이 청이에요. 청계천에서 살아서 청이래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설명해 줬어요. 벌써 1년 넘게 여기서 살고 있어요. 1년 넘게요. 그럼 정말 여기가 청이의 집인 거네요. 청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곳으로 잠수했다가 물고기를 잡아 올라왔어요. 새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거 보세요. 박선우 씨가 가리켰어요. 엄마가 새끼들한테 사냥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청이가 물고기 잡는 시범을 보이면 새끼들이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성공했지만 다른 한 마리는 계속 실패했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실패하는 새끼, 다시 도전하는 모습, 마침내 성공했을 때 기뻐하는 듯한 모습까지. 와, 성공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새끼 수달이 처음으로 물고기를 잡은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감동이에요.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저 새끼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뭔가 해낸 거예요. 저처럼요. 엄마도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시간 더 촬영했어요. 청이 가족의 일상을 다 담고 싶었어요. 물놀이하는 모습, 햇볕에 털 말리는 모습, 서로 그루밍해주는 모습까지. 이제 그만할까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소피가 걱정했어요. 조금만 더요. 제가 부탁했어요. 마지막 장면을 꼭 찍고 싶어요. 그때 청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리 밑 그늘로 들어갔어요. 낮잠을 자려는 모양이었어요. 3마리가 몸을 포개고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장면이었어요.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니요. 완벽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카메라를 끄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사람이 수달 가족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커플, 아이 데리고 온 가족까지. 저 사람들 표정 보세요. 제가 박선우 씨에게 말했어요. 어떤 표정이요? 박선우 씨가 물었어요. 진짜 기쁨이요. 가식 없는 순수한 기쁨. 제가 설명했어요. 조작된 쇼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박선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진짜 감동은 숨길 수 없죠. 저는 카메라를 다시 켜고 사람들의 표정을 찍었어요. 수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뜻한 미소를. 이것도 중요한 장면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박선우 씨가 궁금해했어요.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이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청계천을 떠날 때 저는 뒤돌아봤어요. 청이 가족이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제가 웃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찍은 영상을 되돌려봤어요. 모든 장면이 완벽했어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웠고 진실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좋은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박선우 씨가 말해줬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앞에 앉아서 저는 내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 샤를로트입니다. 저는 한국의 청계천에서 수다를 촬영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조작을 찾으러 왔지만 기적을 발견했어요. 영상 속 청이 가족이 행복하게 놀고 있었어요. 내가 건강을 찾지 못했다면 이 장면도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한 달 반 동안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작을 폭로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진실을 증언하며 떠나게 됐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들렀어요. 퇴원 후 첫 정기검진이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완벽했어요. 정말 깨끗하게 나았어요.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김수연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교수님, 제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샤를로트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김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좋은 다큐멘터리 많이 만드세요. 병실들을 돌아다니며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순희 간호사도 다른 간호사들도 모두 반가워해 주셨어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어요. 이순희 간호사가 말했어요. 간호사님들 덕분이에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당신들이 날 살렸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간호사들이 겸손해 하셨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의학 기술로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라벤더 비누와 초콜릿이었어요.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간호사들이 놀라워했어요. 어제 명동에서 샀어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간호사들이 감동해 하셨어요. 오후에는 박선우 씨와 청계천에 마지막으로 갔어요. 엄마와 소피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청이가 나올까요? 제가 기대하며 물었어요. 나올 거예요. 거의 매일 이 시간에 나오거든요. 박선우 씨가 확신했어요. 정말 청이가 나타났어요. 새끼들도 함께요. 한 달 전보다 새끼들이 훨씬 커 보였어요. 청이야. 제가 부르니 청이가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어요. 인사하는 건가?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청이도 저를 기억하는 걸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청이 가족을 마지막으로 촬영했어요. 이번엔 작별 인사하는 마음으로요. 청이야, 고마워. 제가 중얼거렸어요. 너희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 박선우 씨가 제게 말했어요. 샤를로트 씨도 청이처럼 살아남은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계천을 걸으며 지난 한 달 반을 돌아봤어요.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날, 암 진단을 받은 날, 수술 결정을 내린 날, 수술 받은 날, 회복한 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제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 반이었을 거예요. 박선우 씨가 말했어요. 청계천도 대단했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 의료는 기적 그 자체였어요. 박선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를로트 씨가 그 기적을 증명해 주셨어요. 저녁에는 병원 의료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김수연 교수님을 비롯해 간호사들, 물리치료사까지 모두 와주셨어요. 샤를로트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료진에게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다는 걸요.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의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간단한 건배를 했어요. 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모두들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짐을 쌌어요. 한 달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정말 다 끝났구나. 엄마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공항 가는 날 아침, 박선우 씨가 배웅하러 왔어요. 연락 자주 하세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완성되면 꼭 보내주세요. 박선우 씨가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박선우 씨도 프랑스에 오면 연락하세요. 제가 약속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고마워, 청계천. 제가 속으로 인사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어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준비했어요. 다큐멘터리의 엔딩 부분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 샤를로트입니다. 지금 한국을 떠나려고 해요. 한 달 반 전, 저는 조작을 폭로하러 이 나라에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증언하며 떠나요. 공항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서울은 나를 2번 살렸습니다. 한 번은 몸을, 또 한 번은 마음을. 청계천에서 수달이 살아갈 수 있듯이 저도 이 도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조작을 찾으러 왔지만 기적을 발견했어요. 자연이 되살아나는 기적, 의료진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기적까지.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계속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죽을 뻔했을 때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국, 고마웠어요. 서울, 사랑해요. 청계천 수달청이야, 건강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진실은 나눌 때 더 아름다워지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서울은 더욱 커져 갔어요. 13시간 뒤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 있었어요. 조작을 찾던 냉소적인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꾼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을, 청계천 수달이 보여준 희망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움을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